나만타불. 자, 오늘의 제목은 성공은 혹독함이라는 대가를 치른 피투성이들만이 얻는 결과이다. 땡!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성공은 혹독함이라는 대가를 치른 피투성이들만이 얻는 결과이다. 요즘 스님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들판으로 나가 직접 비를 맞아봐야 비에 젖는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집안에서 있으면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구나, 저렇게 젖는구나 하는 거하고 지가 나가고 직접 비를 맞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항상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경험을 하고 체득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너무 정말 적절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부처님 법문으로 하던 얘기들을 이제 밖에서 이제 언어수사들이 표현해 놓은 말들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수록 우리가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갈수록 이게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리를 따른다는 거는 공성을 보는 거거든요. 공성을 보고 순리를 따랐을 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거꾸로 치솟거나 공성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그 공성에 대한 이만큼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독함과 피투성이란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적어왔는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맞아요? 그러나 정작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또 맞아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이지.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욕심이라는 걸 많이 몰라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가만해서 보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관적으로 내 눈에 내 시야에 비치는 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세상은 객관적인 게 없다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가 이 몸 안에 있는 내가 이 육안의 눈으로 자꾸 세상을 비춰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비춰보다 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희한하게 지 앞가림 원하면서 남의 잘못된 거는 정확하게 본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거든. 그래서 우리가 내 몸 안에서 내 육안으로 세상을 비춰보는 것만 할 게 아니고 내가 나와서 객관적으로 얘도 비춰보고 세상도 비춰보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야 뭔가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이 보면 관점 차이거든요. 그 관점 차이가 제가 본다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서 여기 중간에 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쪽에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상황과 이 왼쪽에서 바라보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오른쪽과 왼쪽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저거는 저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누구의 잘못도 없다라는 걸 아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 육안의 눈을 통해서 한 면만 쳐다보고 상대는 자기의 육안으로 또 한 면만 바라보잖아요. 같이 서서 바라보기보다는 마주쳐서 바라보다 보니까 상대성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오류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다 오기잖아요.
나는 내 육안으로 보이는 게 전부니까 진실이니까 그거 가지고 바닥 얘기하는데 상대도 마찬가지로 지 육안으로 저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진실이니까 바닥 오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것에 이게 우리가 공성을 안다 해도 제가 지금 밖에 나가고 비를 맞아봐야 안다는 게 공성을 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는 안 돼.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좌우 아래 위 중앙까지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상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 우기는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어떤 상황을 놓고 바닥 우길 때는 그 끝을 이렇게 관해서 보니까 다 욕심이 들어있더라고요. 내한테 맞춰주면 얼마나 좋을까? 상대도 자기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를 맞춰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와 저랬노를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순리대로 그냥 하면 좋은데 왜 저걸 못하지? 우리 끊임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죠? 부모 형제간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너무 이거 보고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 쉽게 이루고 이기는 것. 네, 이거 보고 많이 웃었어요. 계속 웃었어요. 왜?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데 우리는 어때요? 지속적으로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서 쉽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어때요? 짜증내지, 화내지, 불안해하지, 두려워하지, 그죠?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은 조생들이 너무 모르다 보니까 너무 큰 욕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욕심들을. 정직해야 돼. 베풀어야 돼. 이거는 이래야지. 저거는 저래야지. 라고 얘기하는 기준들이 알고 보면 다 이 말이야. 지 생각대로, 지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갖고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져야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무명중생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괴롭구나. 그렇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알아도 어때요? 막상 대가를 치를 때는 어때요? 안다는 것은 기꺼이 받아낼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안다는 건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가를 치르면 어때요? 죽을 것 같아. 그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우리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성공 얘기하면 다 돈인 줄 알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다 하대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 말고도 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지위에 이루거나 내 마음자리를 고요하게 잘 유지하는 것도 이것도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옛날부터 그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게 가장 큰 보물이라 하잖아요. 근데 주어지는 그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바세계가 고통을 견디며 사는 세계가 사바세계인데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산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첫 번째 하사를 맞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 끊임없이 첫 번째 하사를 맞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첫 번째 하사를 맞지만 그때마다 내가 알아차리고 자기를 컨트롤해서 빨리 두 번째 하사를 탁 피해갈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부의
기준이 얼마가 있어야 부자다, 어떤 걸 누려야 부자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그렇게 딱 정해놓게 되면 그게 없으면 어때요? 그 정도 도달하지 않았으면 어때요? 계속 결핍해서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준이 없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먹고 자고 마시고 움직이는 데 있어 별 문제가 없어요. 그건 어떨까요? 그거 성공 아닐까요? 성공이에요. 그죠? 아주 큰 성공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이미 내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면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큰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썩 안 나거든요. 근데 바람이 클수록 썩 나거든요. 그 바람이라는 게 곧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욕심인 줄 모른다고요. 그래서 내가 썩 나거나 괴로우면 항상 내가 또 욕심을 내고 있구나 알아차리라고 했죠. 그래도 우리는 제가 이제 성공이라고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잘 어떤 상황에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자리를 가졌다면 수행을 통해서 가졌다면 여러분 정말 성공한 거예요. 큰 부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미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진 상태에서 그냥 살기는 심심하잖아. 그지요? 심심하다니까 더 가져야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더 가져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죠? 좋은 것도 보고. 그죠? 세상에 가서 누려야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어디에 내가 기준을 두고 사는가? 이만큼이 목표인 상태에서 결핍인 상태에서 괴로움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이미 다 가졌어? 나는 부자야. 마음이 넉넉해. 여기에서 심심하니까 조금 더 가져볼까? 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 나지 않겠는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자. 내가 심심해서 뭘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걸 갖고 싶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그걸 갖고 싶어. 근데 그 대가를 치르기 싫어. 사람들은 항상성이라서 뇌도 항상성이 있고 몸도 항상성이라 해서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해요. 요거를 가지려고 하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누리던 게 깨질 수도 있는데 요것도 누리면서 요걸 가지고 싶어 해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짚어봐야 돼요. 찬찬히.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과 의지가 자신에게 있는지 냉철하게 검토하라. 이게 뭐냐? 감당할 수 있는 마음자리 기꺼이 받아낼 수 있겠는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몸으로 뛰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수모를 받아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자기가 그런 멘탈이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런 멘탈이 없으면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냉철하게 검토한 후에 만약에 부족하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없다. 그걸 감당할 지불할 능력도 없고 그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욕심 내려놔야 돼요. 안 하긴 심심하잖아. 아예 없다면 처음부터 다 노력해야지. 이 세상의 이치가 이게 지금 이렇게 언어 마술사들이 언어로 표현을 해놨지만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법칙은 너무 명확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거든요. 지은 대로 받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멘탈이 좋아. 내가 부자야. 근데 심심해. 이대로 세상을 그냥 심심하게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조금 더 갖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내가 갖고자
했을 때 명확하게 치러야 될까가 뭔지 명확하게 보고 내가 그 능력이 있는가 보고 능력이 없다면 만들어가자. 만들었을 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 마라톤을 이렇게 완주하고 싶은 사람이 담배를 빡빡 피워가면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쾌락, 담배를 그죠? 쾌락에 주면 완주는 하고 싶고 가기는 가는데 담배를 빡빡 피워요. 폐가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중생은 안락을 원하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고통스럽고 뛰어든다.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은 사람이 담배를 못 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명확하죠. 담배 끊어야지.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거든. 우리가 관해봐야 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적어봤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으면서 담배를 빡빡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생활 습관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 희한하게 다른 사람은 잘 봐요. 지는 못 본단 말이지. 제가 제일 잘하는 말이 내 자신한테도 해야 되지. 다른 사람한테 막 지적할 때 있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자기한테 한번 해봐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지적질하는 게 전부 다 자기한테 해야 되는 얘기들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재미가 없지. 알아들었지. 안 싸우면 재미가 없는가 세상이. 근데 적당히 재밌을 정도로 싸워야 되는데 도가 지나치지요. 그래서 뿌리를 단단히 박고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는 나무들은 모두 폭풍우를 견딘 모습이다. 지금 금방 얘기한 거 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성공은 혹독함이라는 대가를 치는 피투성이들만이 얻는 걸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저희가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기꺼이 받아내기예요. 기꺼이 받아내. 그거는 순리를 따르는 거고. 그리고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힘은 공성을 알아야 돼요. 공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꺼이 받아내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지가 부서져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그거예요. 대화 속에서. 어떤 화제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나 각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면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화내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비참해하고 이래요. 그러면 이 공성을 봤을 때 이걸 보고 어떤 관점을 보고 화내는 사람도 어떤 관점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어떤 관점을 보고 짜증내는 사람도 어떤 관점을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틀리지 않다는 걸 봐요. 왜냐면 그 관점에서 봤거든요. 틀리지 않다라는 걸 보지만 그게 공성인 거라고 전체를 볼 수 있다면 틀리지 않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정말 좋고 나쁨이 없거든요. 매 순간 일어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 내가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게 성공이거든요. 저는 그게 이 생에 와서 좋은 성공이라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더 단단해지는가, 그게 계속해서 부딪힘으로 이래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래서 또 그걸 기꺼이 받아내고 감당하면 또 더 단단해지고, 이게 이제 인생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멘탈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슬프고 힘들고 너무 버겁고 이제 생각이가 삶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멘탈을 강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그 한 생각으로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데
그 한 생각을 딱 걷어내면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리고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내가 지금 항상성 계속 누리던 부분들을 조금 덜어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망했다. 사업장 벌려난 지 빚내갖고 있는데 망했다. 그럼 어때요? 뭐 없는 대로 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미치지.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 마음 상태가 고양된 상태에서 이 순간을 잘 채워가면 좋은 일이 온다니까요. 그냥 인연이, 우주에서 인연 자체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행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더 많이 힘들어져요. 저요,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이. 근데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시대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 산업화 되기 전에 뭐 이렇게 항상 뭔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난리가 났잖아요. 폭동도 일어나고. 그 선풍기가 나올 때쯤에는 부채 만드는 사람들이 데모를 했고요. 그죠? 자기의 터전이 없으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대가 변할 때마다 지금 인공지능 AI가 나오는 것 어때요? 고용이 전부 다 뭐 의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지는 형국으로 가니까 어때요? 데모가 되죠.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불행으로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파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들을, 시대에 변화하는 부분들을 변화하고 있구나 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멘탈을 고요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도 내 멘탈을,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 흘러가는 걸, 변화하는 걸 구경하듯이 구경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서 마음의 준비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죽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면은 진짜 죽을 때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죽으면 죽었는지도 모르고 또 이 미련이 남아서 못 가요. 근데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해서 죽음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대비해갖고 많은 것들을 비춰보고 난 뒤에 죽음을 맞이하면 잘 죽을 수 있어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는 정말 급변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해지면 지금은 아니잖아요. IT가 겁나게 지금 발전해가고 그죠. IT하고 같이 겁나게 발전한 게 뭐예요? 해킹도 겁나게 발전하잖아요. 이 모든 거, 인공지능 지금 무엇이 나왔는데 하여튼 챗 GPT인가 나와갖고 시도 다 써주고 논문 다 써주고 숙제 다 해주고 목소리도 내가 한 30줄만 이렇게 읽어놓으면 내 목소리로 강의 그거 다 해보고 이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요즘 제가 보고 있어요. 마음을 비는 게 제일 같은데.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자다. 내가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 고성을 알고 이런 관점 저런 관점 틀릴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내가 이미 많은 걸 가졌다. 이미 부자인데
그냥 이대로 있긴 심심하니까 나는 조금 뭘 더 가지고 놀아볼까를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놀아볼까를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이걸 가지려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지를 보고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내가 마음자리가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성공은 혹독함이라는 대가를 치는 피투성이들만이 얻는 결과다 이랬는데 너무 전쟁터 같고 요 표현은 별로 안 좋고 기꺼이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더 많이 크게 쓰고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위, 아래, 좌우 사방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내가 내 자신을 많이 괴롭히지 말고 하루에 일으키는 내 생각으로 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 말자. 이 바이오 리듬이 그런 날도 있어요. 어제 같은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어두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래서 빨리 이 하루가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에너지라는 걸 무시 못해요. 이렇게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럴 때는 막 안 좋은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거푸 계속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을 비관하게 돼요. 그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또한 이게 리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알아차리고 동요하지 말고 그날을 잘 빨리 해체시키고 그날을 잘 보내서 그런 날은 빨리 주무세요. 빨리 잠자리 들어서 빨리 주무세요. 그날이 지나가면 또 괜찮아져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래서 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이 이렇게 멘탈을 잘 갖고 있다라는 거는 세상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구나. 이 멘탈만 유지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살이에 힘든 일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힘듦은 똑같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그 힘듦은 내가 이걸 멘탈이 약해서 흔들리면 그 힘듦은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지만 내가 이 멘탈이 강건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다가와도 정말 창이고 활이고 치고 도운다 하더라도 꽃이 돼서 떨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명백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끊임없이 정화시키고 내 마음만 잘 컨트롤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가타부타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화가 막 일어나는 상황이 있으면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화를 내면 내가 힘이 되니까 빨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내 모든 생각과 느낌과 감정들을 다 파괴하고 해체하겠습니다. 라일론 무덤에도 파견하고 라인 소주고 수가 젠비오수. 저는 이런 만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만두를 모르는 분들은 이 수업을 안 했던 분들은 수업한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끊임없이. 근데 수업을 안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모든 생각과 느낌과 감정들을 다 파괴하고 해체하겠습니다. 남합니다. 몇 번 정도. 그렇게 해서 빨리 자기가 일으키고 있는 그 어두운 에너지들을 빨리 흩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흩어버리고 나면 너무나 맑은 에너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자주 경험하세요. 그렇게 하면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 아기 때부터 이렇게 해서 많이 변화했잖아요. 미세하게 계속 변하는데 몰라서 그렇지. 근데 지금 이게 체감으로 느낄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좋은가를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예, 기도 들어가.